지금 또 우리 염 선생님이 하신 것 중에 좀 의미 있는 뭐죠? 의미 있는 행동 하나가 그 손석희의 저주 책을 기자들에게 배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재판에도 항상 또 개근하시고 박 대통령 관련 재판에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책을 배포하시게 된 계기와 기자들에게 나눠줬을 때 기자들이 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제가 이제 그거를 손석희 저주 책이 발간이 돼가지고 제가 온라인으로 한 10개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구매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요거를 그때는 이제 제 뭐 친척이나 뭐 제 주위에 이렇게 돌리다가 제가 이제 그거를 법원을 제가 자주 가니까 이 책을 좀 젊은 기자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항상 그 책을 여기 옆구리에 끼고 보이도록 표지가 보이도록 그렇게 활보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가 이재용 재판이었나 나왔는데 기자들이 뭐 어떤 그런 이슈가 있는 사건이 있으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기자들이 한 7, 80명 정도 그렇죠. 카메라 그다음에 인터뷰를 위해서 포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저 기자들한테 이 책을 좀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어느 유튜브 방송에다가 내가 법원을 가는데 저 많은 기자들에게 좀 이 책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멘트를 한번 했더니 이제 미디어워치 어느 독지가께서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처음에 50권을 미디어워치에 송금을 해가지고 미디어워치에서 제가 책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진짜 토탈 100여 권이 돼요 벌써. 100여 권을 제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눠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기자 만나면? 걔들이 프레스 표시가 있어요. 그럼 보이면은 제가 항상 뭐 이거 책 좀 보시죠. 그러면 좋아했었어요. 좋아한다고요? 좋아해요. 기자들이? 예. 궁금해하고 아주 안 받겠다고 하는 기자는 없었어요? 몇 있었어요. 한두 명? 어느 매체입니까? 정도. 어느 매체? 어느 매체인 건 아니 매체는 모르고. 상관없잖아요. 기자는 이름은 안 밝혔다. 아니. 매체는 어느 매체 기자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이라고 안 받는다고 했다고요? 그런 기자도 한 2명 있었어요. 그런 기자는 진짜 퇴출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편향된 생각 가진 기자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 기자들이 아니 그렇게. 제보가 이쪽 제보도 있을 수 있고 이쪽 제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자가.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양쪽 다 들어봐야죠. 그렇죠. 근데 자기와 생각이 다른 거라고 거절한다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기자들한테 이거 한번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주면은 우와 저 새 책을 주니까 이거 이제 파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사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고맙다 그러고 이제 받고 제가 또 그 기자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옛날 도서관식으로 이제 각 매체마다 이렇게 부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무단 잠입을 해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막 안 본 기자들한테 주고 거기 이제 실장이 있는데 실장한테도 별도로 책을 주고 또 여기 어디 기자들 좀 휴식 공간에다 좀 비치 좀 해주십시오 하고 주고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100여 권 정도를 제가 법원하고 검찰 출입기자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 국회 정론관 같은 데 가서도 한번 뿌리고 싶고 뭐 정부 종합청사에 가서도 한번 뿌리고 싶고 한데 지금은 하여간 그렇게 하여간 검찰 법원 쪽 출입기자들한테는 거의 배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영향인지 몰라도 아마 그 책 받은 기자 중에 법률방송 기자도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방송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법률방송이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손석희의 저주 책을 영치 물품으로 받아서 읽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 안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영치 물품으로 뭐 들어갔는지 그리고 책은 어떤 걸 받았는지 안 알려줘요. 그럼 법률 방송 걸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취재는 어떤 따로 소식통이 있었겠죠. 제보나 법률 쪽이니까. 근데 그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가 소식통을 통해서 취재를 했다는 거는 그 책을 과연 우병우 수석이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가 궁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병우가 무슨 책을 읽는가 궁금했고, 근데 거기에 이 책이 있다더라 해서 그게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책이 뭔지 아는 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법률 방송 기자들도 거기 몇 명이 상주를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법률 방송 기자들한테 그걸 줬고, 그 우병우 수석 그 책 구독 관련은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독재가로부터의 책을 이제 기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젊은 기자들, 법원 출입 기자, 검찰 기자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언론계의 중진들한테도 제가 보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수석, 맞다.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제가 그걸 보냈어요. 잘하셨네요.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씩.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사무실 주소로 발신을 해서 보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반송이 돼 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석방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본인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반송이 됐는데, 우병우 수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반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영치물품으로 누가 우편으로 보내오면은 그거를 제소자한테 알려준대요. 이런 물품이 들어왔다 하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때 제소자가 받겠다라고 하면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우편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아닙니다.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한 겁니다. 우병우 수석이나 박근혜 대통령님한테도 보냈다고 하셨죠. 보냈어요.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한 겁니다. 그냥 받겠습니다. 그러면 교정본부에서 그거를 해당 구치소나 그 교도소에서 영치를 하는 겁니다. 따로 영치를 해두고 있으면은 그 제소자가 저번에 들어온 그 영치품 좀 가져다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하면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제도상으로 확인 가능한 건 읽고 있는 모습을 본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선생님께서 보내신 책을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는 한 겁니다. 반송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구치소에 알아보니까 1인당 30권을 자기 그 방 안에다가 보관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권 안에서는 책을 다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치품으로 두지 않고 방 안에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단 2권만 봤다 하는 거고. 그러면 갖고 계실 확률이 크죠. 대통령께서는 어느 책을 봤다 이거는 보도는 안 됐지만은 몇 개 있었죠. 39 대망, 맞아. 대망 있었지만은 다른 단행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데 대통령께서도 받았을 확률이 크죠. 일단 받겠다라고 의사표시는 하신 거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교정본부에서 반입 금지 서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지 서적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우편으로 누가 보낸다고 해도 반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손석희 저주는 당연히 아닌 거죠. 금지 품목은 아닌 거죠. 그럼 보셨을 확률도 좀 있네요. 언론이 즐겨하는 표현으로 배제할 수 없다. 꼭 보셨기. 약간 대통령께서도 제가 항상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JTBC에서 언론 조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한 다음 날 바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지 1차 사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걸 왜 사과를 하셨을까 좀 더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바로 왜 사과를 하셨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물론 여기저기 소문이 있습니다만은 그 홍보 라인
그 김유정과 김한수가 네. 대통령께서 물어봤겠죠. 이거 야 JTBC 이거 최순실 거래는데 맞아?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렇죠. 최순실이가 나 모르게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녔구나 라는 거를 직감을 하시고 바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조금 너무 그 사과 때문에 그 이후에 하시는 그 청와대의 반응이나 해명이 그렇죠. 전혀 먹히지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언론의 그 거짓 보도들, 선정적인 왜곡 보도들이 다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고요. 그러니까요. 사과를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서 그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은 단순히 손석희를 어떻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태블릿 PC 조작 보도의 시작부터 그 이전에 송민순 회고록이 화제가 돼가지고 그 송민순 회고록이 태블릿 PC 조작 보도로 덮여지고 그 이후에 이어진 언론의 일련의 그 선정적인 왜곡 보도들을 다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은 반드시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라고. 맞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거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석희의 저주의 피켓팅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그동안에 뭐 1년 반 동안 태극기를 들고 뭐 외치고 뭐 울며 불며 투쟁을 했지만은 대통령께 도움을 드린 거는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나는 물론 이제 언론이 공정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 거를 보도를 해주면 그렇죠. 큰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언론 환경이 아스팔트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에서는 뭐 3만 뭐 제가 보기에도 수십만이 넘었고 뭐 일부에서는 뭐 150만, 200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3월 1일 날 저는 광화문 및 서울역 5군데 집회를 2차례를 거쳐서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작년에 버금가게 사람들이 모였고 그게 누구 말 맞다나 촛불 집회였다면 200만이라고 보도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인원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언론 보도는 뭐 거의 냉소적이고 그 촛불탑 훼손한 것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도를 하는 태도를 보고 진짜 이 한국 언론이 진짜 많이 썩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는 3월 1일 집회는 그래도 자유한국당 인사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김문수 전 의원 그 도지사님도 당협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구. 자유한국당 의원도 좀 갔기 때문에 언론이 다루긴 다뤘어요. 근데 그 2년 전인가? 2년 전이 되는 거죠. 그 우리 몇 분 돌아가신 3월 10일 1년 전이죠. 그렇죠. 3월 10일 날. 그렇죠. 1년 전. 탄핵 저거. 그때는 헌재. 제가 언론이 기사도 그냥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 그거를 마치 만약에 그게 좌파 집회였으면은 경찰을 비난하는 논조로 썼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치 우발적인 상황으로 된 것처럼 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당시에 제가 운 좋게도 그 포토라인 그러니까 집회자들이 있는 그 이면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기자 신분으로.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의 태도는 정말 근데 뭐라고 해야 누구 한 사람 저 건드렸으면은 진짜 기자들 팼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개죽음이냐 이런 식으로 히덕거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안국 사거리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거리에. 그러면 그 고층 건물 꼭대기마다 그 대형 방송사 카메라를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사고 일어나는 장면 분명히 찍었습니다. 다 담겼는데 전혀 보도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 옥상에서 아주 좋은 앵글로 다 찍었습니다, 기자들. 근데 그 다 숨긴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때 3월 10일 날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 경찰 차벽과 그 경찰 병력이 수십 겹으로 쌓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기를 뭐 뚫을 수 있는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백모 예. 박상현 예. 씨도 거기 있었지만은 예. 지금 이 상태로서는 저거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는 예. 거를 예. 내가 중간 후미 쪽에서 내가 들은 기억도 생생한데 그렇죠. 그건 진짜 어떤 폭력을 그렇게 유발을 하는 그때 사건에 대해서는 뭐 좌파들 좋아하는 말로 진상규명이 언젠가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있을 겁니다. 예. 재판에서 또 그 김세윤 판사 재판에 참석하셔서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예. 그 제가 재판을 아마 이 애국 시민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방청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방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행히 예. 법원 앞에 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가까워서도 그런 거 있지만은 네. 대통령께서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시면서 호송차를 일주일에 4번씩 예. 호송차를 타고 오실 적에 예. 제가 법원 앞에서 힘내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 그 다음에 법원 안에 직접 방청을 참석을 하고 네. 또 다른 SNS를 통해서 다른 애국 시민들 참여를 독려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거를 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7, 8개월 동안 우리가 네. 태극기를 흔들면서 네. 대통령께 전혀 도움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예. 나는 개인적으로 저분한테 직접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용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런 걸 했었죠. 서청대에서 호송차 나갈 적에 소리 지르고 뭐 한 50cm 안에서 버스에다 대고 소리 지를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 호송차도 또 그 위장 호송차 보내고 그랬었죠. 아니, 나 그런 거는 뭐 그런 그런 설이 있었는데 설이었구나.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대통령님 들으셨겠네요. 충분히 듣고 내가 대통령 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예. 대통령 나가실 적에 그때 이제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이제 처음 추첨을 할 적에 당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작전을 짰었어요. 자, 대통령이 그때 처음에 감청색 옷을 입고 나오셨거든요. 내가 감청색이란 뜻이 어떤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청객들도 뭐 감청색 옷을 입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입장하시면은 우리 전부 기립을 하고 김세현 판사가 들어올 적에는 철포덕 앉아가지고 그냥 항의 표시를 하자. 이제 무언의 그런 작전을 짰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재판 초창기 얘기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작전을 짜가지고 철포덕 앉아 있고 대통령이 들어올 때 이제 기립을 하고 일제히 기립을 하고 이러니까 김세윤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들어오더라도 착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주절주절 막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지금 들으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화딱지가 나는 거여서 내가 큰 소리로 대통령께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재판장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건 조금 오바를 했죠.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 좀 흘러갔으면 나를 뭐 감치를 시켰다든가 뭐 퇴장을 시켰을 텐데 그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나를 지명을 하면서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딱 일어났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재판장께서 들어오실 적에 존경의 표시로 우리가 기립을 해서 맞이하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존경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했더니 재판장이 이제 또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여간 그런 에피소드를 감치는 안 시키고 경고만 줬어요. 경고했죠. 그때는 그게 이제 재판 시작 때는 거의 초창기 때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 제재를 안 받고 그냥 앉으십시오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는
뭐 감치당한 사람, 벌금 맞은 사람, 뭐 퇴장당한 제가 사람. 봤을 때 김세윤 재판관은 그거 일부러 한 것 같아요. 감시시키고 이런 게. 그렇죠. 충분히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시시키면은 그날 공판 내용은 상관없고 그 감시시켰다라는 것만 계속 보도가 됐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치 소란을 피운 양. 아주 그 예의가 없고 무례한 사람들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 저기 재판을 방청하는 것이냐. 그렇죠.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그 서치를 해보니까 옛날에 한명숙이가 예. 재판 받을 적에는 뭐 거의 재판정 안에서 예. 말도 못합니다. 폭력이 예.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그래도 그거 감치 이런 그렇죠. 거는 하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재판을 하면서 느낀 게 재판 정도 정치 그 기울어진 운동장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미디어치가 정대협이라고 정대협 그 단체랑 싸우고 있는데 거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오시거나 또 그 피해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오면은 재판장에서 막 쌍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재판장한테 욕하고 재판장이 고개 푹 숙이고 그게 벌써 그 재판장의 그런 태도가 벌써 판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예 핫소리 냈다고 그 어느 우병우 예. 재판이었습니다만 예. 그 어떤 애국 시민이 한숨 크게 쉬었다고 그 벌금 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판장이 원래 그 법적으로 하면 재판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양쪽의 법치로 자기의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법정에. 자기 법정에서는 만약에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거는 안 된다. 그러면 양쪽 어떤 주장이든지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 똑같이 제지하고. 근데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한숨만 쉬어도 제지하고. 이건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진짜. 뭐 아쉬운 예. 재판정을 제가 많이 참석을 해봐서 아는데 예. 이 재판정에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신 분 중에서 네. 그분들이 가장 일명 얘들이 얘기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내막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재판정에 많이 참석했지만 이거는 그 승마협회 박원호라는 임원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고영태와 노승일이가 를 이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았는데 최순실 딸이 승마를 하더라. 예. 그럼 박원호가 그러면 우리 저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삼성의 그 박성진 사장이라고 그 이제 예. 대외 협력 사장을 등을 친 사건이에요. 사기 사건이에요. 그렇죠.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돈 이런 받은 것도 없고 이 박원호라는 그 승마협회 임원이 삼성전자에 돈을 좀 그거는 가치를 해가지고 그 내막은 하여간 그 우리 우종창 그 대선배님 그 거기서도 방송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도 많이 잘 공부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알죠. 저는 재판과 떠나서 기자로서 보면은 어떤 제보지나 편지나 제보 글이나 혹은 제보하는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이자가 이 사기를 치는 건지 진심인지 그거 다 보이거든요. 근데 뭐 언론 보도 보면 수십만 페이지의 자료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다 나와서 이쪽 사람 변론하고 이쪽 사람 변론하고 아주 원론적으로 말해서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방청객은 물론이고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진실은 다 느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진실을 지금 어떻게든 숨기고 막 왜곡하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실 적에 증인을 뭐 어떤 거래처의 대리급의 여직원을 데려다가 그거를 청와대에 누구한테 전해줬는데 그 봉투를 풀로 붙였느냐 테이프로 붙였느냐 이런 거 질문하고 있는 게 재판이에요. 그게 대통령을 모셔다가 6개월 동안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증인들을 그렇게 쓸데없는 그러니까 전혀 박근혜 대통령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대통령님이 그 결단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구형 옥중 투쟁을 결정을 하신 거죠. 잘하신 거고 저는 보면은 변호사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은 재판장의 그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이 그렇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은 재판장에서 그런 쓸데없는 증인 불러서 짜잘한 거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칼같이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재판관 망신을 아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뻘짓하고 있으면 뻘짓한다고 알려야 됩니다. 언론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변론을 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은 참 생각을 저도 여러 번 했었어요. 아무튼 뭐 워낙 오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여기서 이 얘기? 그거 네, 그건 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그럴까요? 마무리하고 예,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함께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1절에 5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취재 아닌 그 한번 서베이를 했습니다만은 그 에너지를 좀 뭉쳐서 좀 우리가 태극기를 처음 들었던 그런 초심으로 우리가 왜 들었어요? 태극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뭐 어떤 탄핵의 잘못됨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막 빨갱이 소리하고 윽박 지르고 그 다음에 뭐 그건 안 됩니다. 그냥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 뭐 심정을 욕하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욕하고 하여간 그런 행동들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피켓팅을 그건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저주 저희가 피켓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들은 손석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젊은 애들이 손석희가 왜 감옥에 가야 되죠? 그 정도만이라도 어필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박 대통령의 무죄를 뭐 피켓팅을 한다면은 자기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죄가 없죠?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논리정연하고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태극기 집회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태극기 집회 초창기부터 활동하시면서 내린 결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선의 방법 맞습니다. 지금 절대로 소리 지르려고 또 태극기만이 능사가 아니고 태극기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 애들이 태극기에 대한 반감 이건 뭐 반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지금 뭐 우리 우파 세력만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약간 중도부터 저 좌편향 아닙니까? 태극기에 대해서 어떤 그 편견과 반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막 태극기로 막 그 상황에서 태극기 이렇게 강조하고 너희들은 왜 속고 있냐 막 그거는 마치 그 좀 과격한 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회개하라 뭐 이렇게 소리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젊은이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장, 그런 피켓팅, 태극기만이 능사가 아니고 약간 그런 애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기네들이 뭘 잘못 알고 있었지 내가 손석희가 왜 감방에 가야 되지 하는 그런 궁금증만 자네게 나머지는 알아서 그렇습니다. 걔들이 인터넷 가서 손석희 저주를 쳐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필 방법에 이제 투쟁이 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긴 싸움입니다. 저도 뭐 아까 그 우리 옛날에 그 여의도 텐트 쳤던 거 그 텐트에서 그 표창원 마누라
프랭카드 걸었던 그 텐트입니다. 예, 예, 거기에 예, 뭐 예. 국민감시단이라고 예. 그 활동도 제가 처음으로 그 어떤 예. 조직에서 뭐 했습니다만은 네네. 약간 좀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 태극기의 그 어필 방법이 네. 좀 새롭고 좀 세련되고 참신하고 예. 재밌고 예. 그리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예. 예. 궁금증을 자아내게 네. 하고 네. 걔들로 하여금 스스로 예. 찾아보게끔 예. 그렇게 이제 어필을 했으면은 하는 근데 그런 작은 정말로 그 바람입니다. 유튜브 방송들도 재밌는 우리 젊은 방송들도 많이 나오고 예. 점점 좋은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네.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긴 싸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긴 싸움입니다. 저도 예. 금방 끝날 줄 알고 예. 태극기 한창 들을 때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태극기 들면은 곧 대통령 석방 되겠구나 예. 이게 이제 잘못된 게 예. 끝나겠구나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네. 긴 싸움이고 네. 약간 용기들 잃지 마시고 예, 예. 약간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저도 이제 평범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금방 끝날 줄 알고 태극기만 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했었는데 예. 1년 반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진짜 아스팔트에서 활동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예, 하게 예, 됐는데 예. 약간 우리가 새롭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머리를 짜내고 예. 좀 각자의 위치에서 예, 각자의 다들 위치에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건 예. 바람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